나 샤워하고 올게. 자기야 기다려줘. 안 돼. 오늘 밤은 안 돼요. 하지 마. 우리는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다다랐습니다. 어떤 일들은 저절로 찾아오고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순간들이 있죠. 오랜 시간 곁을 지켜주며 손을 잡아준 사람을 배신하고 그 앞에서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일은 그저 가슴 아플 뿐입니다. 하지만 얻는 것이 꼭 축복은 아니듯 잃는 것도 반드시 불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진짜 삶을 살아가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인생의 황혼에서 피어나는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지 않으시겠어요? 어쩌면 그 안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려요. 김민재 56세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호두나무 식탁 위에 놓인 노트북으로 감사 보고서를 검토한다. 천장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황금빛 조명이 방을 채우지만 그의 마음은 차갑다. 대기업의 베테랑 감사 전문가인 그는 사소한 오류도 놓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 화요일 아침 업무 외의 단서가 그를 충격에 빠뜨린다. 아내 이지원 48세의 핸드백에서 차 열쇠를 찾다 실수로 떨어뜨린 순간 구겨진 영수증이 바닥에 떨어진다. 강남의 고급 부티크 호텔에서 발행된 영수증. 지난 금요일 저녁 지원이 파트너와 늦게까지 회의한다고 했던 날의 2인 로맨틱 디너와 값비싼 샤토 마고 와인 비용이 적혀 있다. 민재는 얇은 종이를 손에 들고 손가락이 살짝 떨린다. 2인 로맨틱 디너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오며 가슴이 서늘해진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지원을 의심한 적 없는 그였다. 하지만 최근 그녀의 변화는 부정할 수 없다. 잦은 늦은 귀가, 그가 방에 들어오면 급히 끊는 전화, 업무 이야기를 물으면 피하는 눈빛. 민재는 영수증을 코에 대본다. 지원이 즐겨 쓰던 장미향이 아닌 달콤하고 낯선 향수 냄새가 난다. 누구의 향수지? 그는 창밖 강남의 깜빡이는 넌 불빛을 보며 자문한다. 지난 금요일을 떠올린다. 그는 18세 아들 민수와 집에서 롯데 자이언츠 야구 경기를 보며 웃고 떠들었다. 지원은 문자를 보내왔다. 파트너와 회의 때문에 늦을 거야. 그는 늘 그랬듯 그녀를 믿었다. 하지만 이제 여의도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던 날 민수의 생일을 함께 준비하던 행복한 기억들이 의심의 그림자에 휩싸인다. 민재는 침실로 들어가 지원의 화장대 위 휴대폰을 본다. 화면이 켜지며 새 메시지가 떠 있다. 오늘 밤 8시 JWP. 그의 심장이 쿵쾅거린다. P는 누구야? 그는 전화기를 열어보려 하지만 25년 전 결혼식 날 지원의 빛나는 미소가 떠오르며 손을 멈춘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 순간 문이 철컥 열린다. 지원이 예상보다 일찍 귀가한 것이다. 여보, 방에서 뭐해? 지원이 들어오며 묻는다. 부드럽지만 약간 급한 목소리. 화장대 위 전화기를 힐끗 보며 눈빛이 살짝 흔들린다. 그녀는 고급 실크 코트를 입고 있고 낯선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진다. 민재는 깜짝 놀라 영수증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고 침착하게 대답한다. 차 열쇠 찾으려 했어. 오늘 좀 일찍 왔네. 바쁜 거 아니었어? 지원은 미소를 짓지만 눈에 미소가 닿지 않는다. 응, 회의가 일찍 끝났어. 파트너가 마지막에 취소해서 좀 쉬려고. 그녀는 화장대로 다가가 전화기를 집어 화면을 살짝 훑는다. 저녁 먹었어? 나 배고프네. 오늘 진짜 피곤해. 아직. 민수 불러서 같이 먹을까?
민재는 일부러 말을 길게 끌며 그녀의 반응을 살핀다. 아니, 민수는 공부하게 두자. 나 먼저 샤워할게. 그 다음에 같이 밥 먹어. 지원은 빠르게 말하고 욕실로 들어간다. 문이 닫히자 그녀가 전화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아니, 오늘 밤은 안 돼. 기다려줘. 목소리는 작지만 다급하다. 민재는 거실에 서서 주머니 속 영수증이 뜨겁게 느껴진다. 그는 장인 김태식 78세를 떠올린다. 경미한 뇌졸중 후 요양원에 있는 태식은 최근 지원이 자주 방문하며 건강을 챙긴다고 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피하는 눈빛이 민재를 의심하게 만든다. 뭘 숨기고 있는 거지? 그는 발코니로 나가 강남의 번잡한 차량 행렬을 내려다본다. 감사 업무에서 배운 것처럼 모든 불일치는 이유가 있다. 이번 불일치는 그의 결혼 생활에 있다. 그때 민수가 방에서 나오며 이어폰을 낀 채 무심히 말한다. 아빠, 엄마 왔어. 배고프다. 민재는 돌아보며 억지 미소를 짓는다. 응, 엄마, 샤워 중이야. 잠깐 기다려. 아빠가 뭐 준비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음을 안다. 큰 금융 사기를 발견했을 때처럼 강렬한 직감이 솟는다. 이번엔 진실을 찾아야 한다. 그게 얼마나 아프더라도. 김민재는 서울 도심의 감사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의 빛이 그의 피곤한 얼굴을 비춘다. 저녁 8시, 사무실은 여전히 키보드 소리와 늦은 전화로 분주하다. 보고서를 마하게나.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지원의 핸드백에서 발견한 호텔 영수증과 P라는 정체모를 메시지에 사로잡혀 있다. 그는 진실을 찾아야 한다. 그게 얼마나 아프더라도. 민재는 지원이 아침에 식탁에 두고 간 휴대폰의 메시지 기록을 확인한다. 민수의 생일인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가슴이 무겁다. 화면에 낯선 번호의 메시지가 뜬다. 수요일 저녁 7시 압구정 와인바. 아무도 모르게 해. 제자립. 그의 손이 떨리며 화면을 캡처한다. 압구정, 지원이 부동산 파트너와 자주 만난다고 했던 곳이다. 뭔가 잘못됐다. 그때 절친한 동료 최영호가 복도 커피 머신에서 뽑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온다. 형, 아직 안 갔어? 표정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영호가 농담 섞인 목소리로 묻는다. 민재는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망설인다. 그냥 일이 좀 많아서. 억지 미소를 짓지만 영호가 눈썹을 치켜쓴다. 형,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마. 그런 표정은 일이 아니야. 지원이랑 무슨 일이지? 영호가 자리에 앉으며 목소리를 낮춘다. 민재는 한숨을 쉰다. 확실하진 않아. 근데 좀 이상해. 자꾸 늦게 들어오고 파트너 회의라고 하는데 영수증에 낯선 향수 냄새가 떠오른다. 영호야, 만약 네가 아내를 의심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영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한다. 조사해 볼 거야. 근데 조심해야지. 지원이 같은 여자는 영리해. 뭔가를 숨기고 있다면 형이 섣불리 움직이면 꼬리 잡힐 걸. 근데 형, 진짜로? 25년이 짧은 시간이 아닌데. 민재는 고개를 끄덕인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아. 근데 뭔가 확실히 해야겠어.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지원이 식탁에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다. 회색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은 그녀는 결혼 첫날처럼 여전히 아름답다. 하지만 민재가 들어오자 살짝 놀란 눈빛이다. 여보, 벌써 왔어. 오늘 좀 일찍이네. 지원이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재빨리 닫는다. 그 빠른 동작이 민재의 눈에 띈다. 응, 일이 일찍 끝났어. 뭐 해? 바빠 보여. 민재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의 반응을 살핀다. 아, 그냥 부동산 계약서 보고 있어. 요즘 시장이 뜨거워서.
지원의 미소가 어색하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낸다. 저녁 먹었어. 배고프네. 민수가 짜장면 먹고 싶다고 했어. 민수는 어디 있어? 민재는 대화를 길게 끌며 그녀를 관찰한다. 방에서 이어폰 끼고 게임 중이야. 지원은 전화기가 살짝 진동하자 재빨리 집어 알림을 끈다. 목욕 먼저 할게. 밥 주문할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원이 부엌으로 가자 그녀의 노트북을 연다. 결혼 기념일인 비밀번호에 가슴이 아프다. 이메일 폴더에서 박현우라는 이름이 눈에 띈다. 인천 계획, 이달 말까지 마무리해야 해. 그분 모르게 해. 그분? 장인 김태식인가? 더 읽으려는 순간 부엌에서 지원의 발소리가 들린다. 민재는 급히 노트북을 닫는다. 여보, 뭐 더 시킬까? 김치찌개 어때? 지원이 부엌 문 앞에 나타나며 민재가 노트북 옆에 있는 걸 보고 탐색하듯 쳐다본다. 아, 맘대로 해. 민재는 침착하게 대답하지만 손이 책상 가장자리를 꽉 쥔다. 지원의 눈빛이 그의 생각을 읽으려는 듯하다. 그날 밤 지원이 잠든 사이 민재는 발코니로 나가 캡처한 메시지를 다시 본다. 박현우를 검색하니 서울의 유명한 부동산 투자자다. 소셜미디어에서 현우와 지원이 행사에서 환하게 웃는 사진을 발견한다. 가슴이 조인다. 지원의 전화기가 다시 진동한다. 화면에 메시지가 뜬다. 내일 9시, 지난번 호텔. P. 민재는 강남의 넌 불빛 속에 서 있다. 의심은 이제 불길이 됐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김민재는 서울 압구정의 좁은 골목에 서 있다. 문릿이라는 와인바의 넌 간판이 깜빡인다. 그는 모자를 푹 눌러 얼굴을 가리고 지원의 메시지 캡처를 쥔 전화기를 꽉 잡는다. 수요일 저녁 7시 압구정 와인바. 아무도 모르게 해. JW. 지원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박현우의 이메일. 인천 계획. 그분 모르게 해야 해. 를 본 지 사흘이 지났다. 감사 전문가로서의 직감이 말한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다.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 심호흡을 하고 그는 와인바로 들어선다. 소주 냄새와 재즈 음악이 어우러진다. 지원과 한 남자, 분명 박현우일 것이다. 가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다. 지원은 검은 실크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높게 묶었으며 희미한 조명 아래 눈이 반짝인다. 40대쯤의 현우는 회색 정장을 입고 그녀에게 바짝 붙어 속삭이며 미소를 짓게 한다. 민재는 바 근처 기둥 뒤 테이블에 앉아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들의 대화를 엿듣는다. 확실해? 그분이 눈치채지 않았어?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묻는다. 와인잔을 돌리며. 태식이 완전히 약해졌어. 아무것도 모를 거야. 수진이가 그러는데 요즘은 무슨 요일인지도 모른대. 지원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자신감 있게 말하지만 눈은 주변을 훑는다. 민재는 커피잔을 꽉 쥐며 분노를 억누른다. 태식, 장인이다. 뇌졸중 후 요양원에 있는 그를 두고 지원과 여동생 수진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그는 전화기에 녹음 앱을 켜 테이블 아래 숨긴다. 그럼 민재는 그 사람은 감사 전문가야. 속이기 쉽지 않을걸. 현우의 목소리가 더 낮아지고 눈빛이 날카롭다. 지원은 작게 웃지만 미소에 긴장이 묻어난다. 여보, 쟤는 보고서에만 빠져 있어. 25년이나 됐는데 날 절대 의심 안 해. 그녀는 잠시 멈추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친다. 근데 요즘 좀 이상해. 어제 갑자기 내일 물어보더라. 탐색하듯이. 현우가 눈썹을 치켜쓴다. 탐색, 지원, 조심해야 해. 민재가 눈치채면 인천 계획이 망가져.
그 땅은 수백억 원짜리야. 민재는 머리에 피가 몰리는 걸 느낀다. 인천의 땅. 태식이 민수에게 남기겠다고 했던 항구 근처의 큰 재산이다.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그는 몰래 사진을 찍지만 플래시가 실수로 터진다. 현우가 즉시 고개를 돌리며 발을 훑는다. 민재는 급히 메뉴판 뒤로 숨는다. 누가 사진 찍었나? 현우의 목소리가 차갑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애들이 셀카 찍는 거겠지. 너무 예민해. 지원이 그의 손을 잡아 앉히지만 그녀도 바 쪽을 힐끗 본다. 민재는 돈을 내고 황급히 밖으로 나온다. 집으로 가며 녹음과 사진을 확인한다. 사진 속 지원과 현우는 손을 맞잡고 있다. 그는 이메일을 다시 본다. 인천 땅 매각 계약 준비 끝. 수진이가 태식 대신 서명할 거야. 서명 위조는 어렵지 않아. 전에 해봤으니까. 민재는 강남거리 한복판에서 멈춘다. 수진도 연루된 거야? 지원의 여동생 수진을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만났을 때 그녀는 그의 눈을 피하며 태식이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다. 거짓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지원이 거실에 앉아 전화기를 들여다본다. 그를 보며 미소 짓지만 눈에 불안이 스친다. 여보, 어디 갔다 이제 와. 회사인 줄 알았지. 친구 만났어. 영호가 커피 한잔 하자고. 민재는 침착하게 말하며 그녀의 전화기를 힐끗 본다. 뭐해? 아직 계약서 보나? 응, 이메일 확인 중이야. 부동산 일이 급해서. 지원은 전화기를 들고 뭔가를 지우는 듯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인다. 민수 자고 밥 먹었어? 뭐 시킬까? 괜찮아, 피곤해. 민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목소리를 낮춘다. 지원, 요즘 자꾸 아빠 얘기하던데. 괜찮지? 나한테 할 말 없어? 지원은 잠시 굳더니 크게 웃는다. 아빠? 똑같지, 뭐. 수진이가 돌보고 있고 나도 좀 돕는 거야. 여보, 너무 걱정해. 그녀는 그의 뺨에 가볍게 키스한다. 자, 자자, 늦었어. 하지만 지원이 돌아서며 전화기를 확인하는 눈빛이 불안하다. 민재는 거실의 어둠 속에 서서 전화기에 녹음을 쥔다. 음모가 분명해졌다. 지원, 현우, 수진이 태식의 건강을 이용해 그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그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길은 더 위험할 것이다. 김민재는 서울 외곽의 도로를 달린다. 단풍나무의 붉은 잎 사이로 석양이 희미해진다. 요양원은 도시 외곽의 현대적인 건물로 큰 유리창이지만 고요하다. 그는 핸들을 꽉 쥐고 압구정 와인바에서 들은 지원과 박현우의 대화, 인천 땅 매각과 태식의 서명을 위조한다는 이메일, 머릿속을 맴돈다. 가장 아픈 건 지원의 여동생 수진, 그가 동생처럼 여겼던 이해의 연루다. 요양원에 들어서니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른다. 젊은 간호사 한지은이 미소로 맞는다. 김태식 어르신은 이검 4회 계세요. 오늘 좀 맑으신데 가족만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고마워요. 민재는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계단을 오른다. 전화가 진동한다. 지원의 메시지. 여보, 어디야? 오늘 저녁 같이 밥 먹어. 답장하지 않는다. 발걸음이 진실로 다가가는 느낌이다. 이번 사회에서 태식은 창가에 앉아 석양이 주름진 얼굴을 비춘다. 그는 간소한 한복을 입고 낡은 책을 들고 있다. 민재를 보자 미소 짓는다. 피곤한 미소다. 민재야, 왔구나. 바빠서 못 올 줄 알았네. 평생 감사나 하려나 했지. 민재는 자리에 앉으며 목소리가 잠긴다. 아버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요즘 일이 많아서. 그는 망설인다. 지원, 아버지의 딸이 재산을 노린다고 어떻게 말하나. 태식은 책을 내려놓고
그의 마음을 꿰뚫는 눈빛이다. 아들, 내가 늙었어도 눈은 안 멀었다. 무슨 일인지 말해라. 네 얼굴 보니 일이 아니야. 민재는 숨을 고르며 녹음이 든 전화기를 쥔다. 아버지, 제가 뭘 좀 들었어요. 지원이랑 수진이에 대해, 아버지 재산, 인천 땅에 대해 뭔가 꾸미고 있어요. 아버지가 정신없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태식은 침묵하고 눈빛이 어두워진다. 그러다 쓴웃음을 짓는다. 알고 있었어. 오래전부터 의심했지. 지원이랑 수진이가 내가 치매라고 생각하지만 난 연기한 거야.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싶었어. 민재는 충격받는다. 연기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식은 일어나 침대 옆 작은 캐비닛에서 낡은 가죽 서류를 꺼낸다. 이건 내 원본 유언장이야. 작년에 수정했어. 지원이가 재산을 물어보기 시작했을 때 인천 땅, 강남집 전부 너와 민수에게 남긴다. 그 애들한테 아냐. 그는 서류를 민재에게 준다. 넌 내가 믿는 유일한 사람이야. 지원이랑 결혼했을 때부터 넌 착한 놈이라고 생각했어. 민재는 서류를 받아들며 눈물이 고인다. 추석의 태식이 민수와 함께 인천에서의 젊은 시절 그 땅에 학교를 짓고 싶다고 했던 이야기가 떠오른다. 아버지, 지원이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25년 동안 믿었는데. 태식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민재야, 너 잘못 없어. 나도 아파. 내 딸들이라. 근데 지원이 변하는 걸 봤지. 늦은 외출, 비밀 전화. 수진이가 서류 들고 와서 서명하라고 할 때부터 다 기록했어. 그는 캐비닛의 작은 일기장을 가리킨다. 그 애들 이메일도 간호사한테 부탁해 출력했지. 민재는 서류를 펼쳐 지원과 현우의 이메일과 태식의 위조 서명을 본다. 분노와 고통이 뒤섞인다. 아버지,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네가 직접 알길 바랐어. 태식이 말한다. 넌 감사 전문가야. 오류를 찾을 줄 알지. 일찍 말했으면 그 애들이 부인했을 거고, 넌 날 안 믿었을지도. 민수와 너를 지키고 싶었어. 민재의 전화가 다시 진동한다. 10번의 메시지. 어디야? 왜 답 안 해? 걱정돼. 그는 태식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아버지, 이제 어쩌죠? 지원은 민수의 엄마예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식은 그의 손을 잡는다. 민재야, 강해야 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수와 너를 위해. 진실은 아프지만 널 자유롭게 할 거야. 이 서류 잘 간직하고 조심해. 지원은 영리해. 하지만 너는 더 영리해. 민재는 태식을 끌어안는다. 친아버지 같은 따뜻함을 느낀다. 방을 나서며 태식이 책을 들고 석양을 바라보는 모습을 본다. 그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요양원을 나선다. 서울의 하늘이 붉다. 전화가 다시 울린다. 민수의 전화. 아빠, 어디야? 엄마 계속 물어보는데. 민재는 숨을 고르며 태식이 준 힘으로 진실에 맞설 준비를 한다. 김민재는 강남의 현대적인 유리 건물 앞에 선다. 박현우의 부동산 회사가 있는 곳이다. 서울의 밤은 넌 간판과 북적이는 거리로 활기차다. 그는 장인 김태식에게 받은 원본 유언장과 지원, 수진의 수상한 행동이 적힌 일기장을 쥔다. 민수와 음모를 막으려면 인천 땅 매각 계획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밤 10시, 현우의 사무실은 어둡지만 책상 램프가 켜져 있다. 민재는 어두운 코트를 입고 모자를 푹 눌러 뒷문으로 잠입한다. 부동산 회사를 감사하며 익힌 지식으로 중요한 서류가 어디 있는지 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현우의 책상 서랍을 연다. 인천 프로젝트,
기밀이라고 적힌 서류철을 찾는다. 서류를 넘기며 태식의 위조 서명과 싱가포르 은행 계좌 목록을 본다. 현우가 지원에게 보낸 이메일. 수진이가 해외 계좌를 열었어. 이달 말까지 돈을 옮긴다. 민재가 의심하지 않게 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는다. 전화기 화면이 긴장된 얼굴을 비춘다. 갑자기 문이 철컥 열린다. 민재는 책상 아래로 숨는다. 현우가 들어와 전화기를 귀에 대고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한다. 지원, 말했잖아. 남편을 잘 관리하라고. 압구정에서 누가 우릴 지켜봤어. 확실해. 민재는 숨을 죽이고 전화 스피커에서 지원의 목소리를 듣는다. 너무 걱정해. 여보는 바빠서 의심할 시간 없어. 그래도 내가 잘 볼게. 수진이 말하길 은행은 준비됐어. 마지막 서명만 남았어. 현우는 작게 웃으며 의자에 앉는다. 민재와 몇 미터 거리다. 좋아. 그 땅은 수백억 원이야. 끝나면은 너랑 나 오시오오시오로 나눠. 수지는 작은 목만. 그는 멈추고 방을 훑는다. 민재가 알면 다 망가져. 알겠어? 민재는 분노를 느끼지만 마지막 서류를 찍는다. 그때 전화가 진동한다. 지원의 메시지. 여보, 어디야? 밤 늦었어. 집에 와. 그는 소리를 끄지만 화면 불빛이 번쩍인다. 현우가 벌떡 일어나다. 누구야? 나와. 민재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뒷문으로 뛰쳐나간다. 현우의 추격 소리가 들린다. 어두운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빠져나와 간판 뒤에 숨는다. 현우는 골목 입구에서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다 돌아간다. 집으로 가며 민재는 사진을 확인한다. 서류와 이메일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지만 아직 부족하다. 강남 아파트에 도착하니 민수가 거실에 앉아 이어폰을 느슨히 낀 채 노트북을 보고 있다. 아빠, 이렇게 늦게 와? 엄마 계속 어디 갔냐고 물었어. 민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민수 옆에 앉는다. 친구 만났어. 왜 앉아? 민수는 어깨를 으쓱한다. 게임하다가. 근데 엄마 오늘 좀 이상해. 계속 전화로 누군가랑 문자하고 아빠가 일 얘기했냐고 물었어. 그는 아빠를 보며 멈춘다. 아빠, 엄마랑 무슨 일 있어? 엄마 엄청 예민해. 민재는 가슴이 아프다. 그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아무것도 아냐. 걱정 마. 엄마는 일 때문에 바빠. 자, 내일 학교 가야지. 민수가 방으로 들어가자 민재는 서류와 사진을 보며 최영호에게 전화한다. 영호야, 도와줘. 지원에 대한 증거가 있어. 싱가포르 은행 계좌를 확인해야 해. 금융 전문가 아는 사람 있지? 형, 이거 진짜 심각하네. 영호가 걱정스레 말한다. 사람은 알아. 근데 조심해. 지원이가 알면 가만 안 둘 거야. 확실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민재는 단호히 말한다. 민수와 장인을 지켜야 해. 그는 창밖 강남의 넌 불빛을 본다. 각 증거는 진실에 다가가지만 위험도 커진다. 지원, 현우, 수지는 큰 게임을 하고 있다. 민재는 다음 단계가 모든 걸 결정할 것임을 안다. 김민재는 강남의 호화로운 아파트 거실에 선다. 큰 유리창 너머로 거리에 넌 불빛이 들어오고 호두나무 식탁 위엔 가족이 함께 했던 추억이 벽엔 민재와 지원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다. 그는 태식의 원본 유언장, 지원과 현우의 이메일, 위조된 계약서, 현우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을 준다. 오늘 밤 그는 지원, 수진, 현우를 불러 진실을 밝히려 한다. 지원이 들어온다. 짙은 초록 실크 드레스를 입고 불안한 눈빛이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수진이랑 현우 씨까지 불렀어? 가족 회의라며. 큰일이야? 그녀는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전화기를 꽉 쥔다.
수진이 뒤따라 들어오며 눈을 피한다. 단순한 니트를 입고 있다. 오빠, 언니 말로는 아버지 재산 얘기라던데 무슨 일이야? 그녀는 지원을 보며 안심을 구한다. 현우가 마지막으로 도착, 검은 정장에 자신만만한 미소지만 날카로운 눈빛이다. 민재 씨, 오랜만이네요. 집까지 부른 게 무슨 일이죠? 그는 다리를 꼬며 앉는다. 민재는 숨을 고르며 서류를 탁자에 올린다. 목소리가 차갑다. 지원, 수진, 현우, 다 알아. 인천 땅 매각, 아버지 서명 위조, 싱가포르 해외 계좌, 전부 여기 있어. 그는 유언장과 이메일 사본을 밀어낸다. 지원, 설명해봐.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지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여보, 오해야. 이건 그냥 일이야. 아버지 재산 관리하려던 거야. 그녀는 수진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수진아, 말해.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탁자 가장자리를 잡는다. 오빠, 언니 말이 맞아. 아버지가 정신없어서 우리가 도우려던 거야. 현우가 끼어든다. 침착하지만 위협적이다. 민재 씨, 과장하시는군요. 이건 평범한 부동산 거래예요. 감사 전문가시니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민재는 쓰게 웃으며 전화기로 압구정 녹음을 틀어준다. 지원의 목소리. 태식이 완전히 약해졌어. 아무것도 모를 거야. 현우의 목소리. 그 땅은 수백억 원이야. 세 사람은 얼어붙는다. 지원은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이 고이고 수지는 울음을 터뜨린다. 지원, 너는 나를 배신했고 아버지를 배신했고 민수까지 배신했어. 민재가 목이 메어 말한다. 이메일, 위조 계약서, 너랑 현우 사진까지 다 봤어. 할 말 있어? 지원은 벌떡 일어나 눈물이 흐른다. 민재, 몰라. 가족을 위해, 민수를 위해 한 거야. 아버지 늙었고 그 재산은 우리 미래를 위해 필요해. 그녀는 현우를 보며 소리친다. 말해, 현우,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잖아. 현우는 입꼬리를 올리지만 눈은 차갑다. 지원, 진정해. 민재 씨, 증거가 있다지만 어쩌려고? 법정에 갈 건가? 그럼 가족이 망가질걸. 그때 거실 문이 열린다. 태식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온다. 눈빛이 날카롭다. 간호사 한지은이 부축하지만 그는 떠나라고 손짓한다. 지원, 수진. 그가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한다.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나? 너희가 가짜 서류 가져오고 이메일 보내는 걸 다 봤어. 약한 척 연기하며 너희가 날 배신하는 걸 지켜봤지. 지원은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운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그냥 뭐? 태식이 분노와 고통으로 떨며 끊는다. 내 재산을 이자와 나누려고 너희를 믿었는데 실망했어. 민재만 믿었지. 그래서 유언장을 줬어. 현우는 일어나 침착을 유지한다. 김 회장님, 오해입니다. 전 사업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태식이 손을 들어 막는다. 그만해. 변호사와 연락했어. 인천 땅은 지켜질 거야. 너희는 대가를 치를 거다. 태식이 현우를 노려보며 말한다. 그는 민재를 보며 부드럽게 말한다. 민재, 고맙다. 민수와 너 자신을 위해 잘했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계단 쪽을 본다. 민수가 거기 서서 듣고 있다. 눈물이 흐른다. 아빠, 엄마, 왜 이렇게 된 거야? 민수가 목이 메어 말한다. 지원은 민수에게 달려가 안으려 하지만 민수는 밀치고 방으로 뛴다. 민재는 가슴이 찢어지지만 단호히 지원을 본다. 지원,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민수 때문에 노력해 볼게. 지금은 너와 현우가 나가줘. 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가고 수지는 태식 앞에 무릎 꿇는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태식은 고개를 돌리고 고통이 가득하다. 민재는 거실에 서서 불빛이 얼굴을 비춘다. 진실이 드러났지만 가족은 깨졌다. 민수와 태식을 위해 그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김민재는 강남 중심의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다. 유리창 너머 고층 빌딩의 불빛이 탁자 위 서류를 비춘다. 태식의 원본 유언장, 위조 계약서, 지원과 현우의 이메일, 압구정 녹음, 극적인 대립 후 가족은 깨졌다. 민수는 엄마와 거의 말하지 않고 지원은 여보, 시간 좀 줘 라는 메시지만 남기고 떠났다. 민재는 장인의 재산과 민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법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 박민수 변호사, 안경 쓴 중년 남성이 서류를 넘긴다. 김 선생, 이 증거는 강력해요. 유언장, 이메일, 녹음은 서명 위조와 해외 계좌로 돈을 빼돌리려는 의도를 보여요. 박현우를 사기와 문서 위조로 고소할 수 있어요. 이지원과 이수진도 공모로 기소될 수 있고요. 그는 민재를 보며 멈춘다. 하지만 각오하세요. 이 소송은 주목받을 거고 가족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민재는 의자를 꽉 잡으며 낮게 말한다. 알아요, 박 변호사. 하지만 장인의 재산을 뺏기게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저를 믿었고 민수를 지켜야 해요. 그는 멈추고 눈이 멀어진다. 지원, 민수 엄마예요. 감옥에 보내고 싶진 않지만 용서할 수도 없어요. 박 변호사는 안경을 올리며 부드럽게 말한다. 이해해요. 우선 현우를 주 타겟으로 삼을 수 있어요. 주모자니까. 하지만 조심하세요. 현우 같은 사람은 쉽게 포기 안 해요. 법적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보복할 수 있어요. 민재의 전화가 진동한다. 낯선 번호의 메시지. 멈춰. 민수가 다치길 원치 않으면. 그는 얼굴이 하얘지며 전화기를 박 변호사에게 보여준다. 현우가 제가 뭘 하는지 알아요. 이제 어쩌죠? 박 변호사는 눈썹을 찌푸린다. 이 메시지를 경찰에 보내세요. 협박 증거예요. 당신과 가족 보호를 요청할게요. 하지만 김 선생 강해야 해요. 멈추면 현우가 이겨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나와 한강 근처 작은 카페로 간다. 최영호를 만나기 위해. 영호는 셔츠 차림으로 커피를 들고 기다린다. 형, 상태 안 좋아 보여. 소송은 어때? 변호사는 이길 수 있다고 했어. 근데 현우가 협박하고 있어. 민재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민수가 위험할까봐 걱정돼. 영호는 어깨에 손을 얹는다. 형, 내가 금융 전문가와 연결했어. 형이 준 정보로 싱가포르 계좌 동결했어. 현우가 불리해졌어. 지원은 뭐래? 민재는 한강의 불빛을 보며 한숨 짓는다. 시간 달라고 문자했어. 날 안 만나. 민수한테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애가 그날 대립 다 들었어. 강남 아파트로 돌아오니 민수가 소파에 앉아 이어폰이 느슨하고 눈이 붉다. 민재는 옆에 앉는다. 아들,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 아빠가 이렇게 만들고 싶진 않았어. 민수는 아빠를 보며 목이 메인다. 아빠, 왜 엄마가 그랬어? 엄마는 나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엄마 잃고 싶지 않아. 눈물이 흐른다. 아빠, 뭐 할 거야? 엄마 감옥 가? 민재는 민수를 끌어안는다. 가슴이 찢어진다. 모르겠어, 민수야. 외조부와 너를 지키려는 거야. 엄마는 잘못했지만 더 나빠지지 않게 할게. 아빠가 늘 곁에 있을게. 전화가 울린다. 태식이다. 민재, 잘 지내? 변호사 뭐래? 목소리가 약하지만 단호하다. 아버지, 재산은 지킬 수 있어요. 근데 현우가 협박해요. 민수가 걱정돼요. 민재가 낮게 말한다. 아들, 널 믿어. 태식이 말한다. 지원을 믿은 내가 잘못했지. 넌 좋은 놈이야. 민수를 지켜. 겁내지 마. 필요하면 변호사 만날게.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는다.
민수가 소파에서 잠들고 강남의 넌 불빛이 집을 비춘다. 소송은 힘들고 지원과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수와 태식을 위해 계속해야 한다. 또 다른 메시지가 온다. 낯선 번호. 이게 끝이 아냐, 김민재. 그는 전화기를 꽉 쥐며 단호한 눈빛이다. 가족을 지키는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인천의 이른 아침, 건설 현장에 햇빛이 부드럽게 비친다. 굴착기가 움직이고 민재는 간소한 코트를 입고 서 있다. 임시 표지판에는 태식 초등학교, 아이들의 미래라고 적혀 있다. 장인 김태식의 꿈, 인천 땅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는 꿈이다. 소송 후 박현우는 사기와 문서 위조로 체포되고 태식의 재산은 지켜졌지만 가족의 상처는 여전하다. 이지원은 수진 집에 머물고 민수는 엄마와 거의 말하지 않는다. 민재는 지팡이를 짚은 태식 옆에 선다. 그는 연녹색 실크 한복을 입고 공사를 보며 눈이 빛난다. 민재, 해냈구나. 그가 약하지만 자랑스럽게 말한다. 이 땅이 추억일 뿐이라 생각했는데 네가 현실로 만들었어. 민재는 미소 짓지만 마음이 무겁다. 아버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민수가 엄마 일을 어떻게 이해하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식은 어깨에 손을 얹는다. 아들, 용서는 제일 어려워. 지원과 수진을 생각하면 나도 아프지만 너와 민수를 믿기로 했어. 그 애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마음이 아파도.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몇 미터 떨어진 민수를 본다. 공사를 멍하니 바라본다. 민재는 임시 벤치에 앉는다. 아들, 요즘 힘들지. 이렇게 만든 아빠가 미안해. 민수는 붉은 눈으로 아빠를 본다. 아빠, 이해가 안 돼. 엄마는 나를 위해서라 했는데 왜 외조부와 아빠를 아프게 했어? 엄마 사랑하지만 화가 나. 그는 이어폰을 만지작거린다. 민재는 민수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말한다. 아빠도 화났어, 민수야. 하지만 화는 우릴 강하게 안 해. 용서는 있는 게 아니라 상처에 짓눌리지 않고 사는 거야. 엄마는 잘못했지만 엄마야. 강요 안 할게. 언젠가 엄마와 얘기할 수 있길 바래.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인다. 알았어요, 아빠. 노력할게요. 근데 아빠랑 외조부랑 같이 있고 싶어요. 외조부 꿈처럼 이 학교 돕고 싶어요. 민재는 미소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래, 아들. 외조부와 너를 위해 함께 할게. 지원의 메시지가 온다. 여보, 만날 수 있을까? 얘기하고 싶어. 민재는 망설이다. 공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만나기로 한다. 지원은 단순한 니트를 입고 예전에 자신감이 없다. 눈이 붉다. 민재, 용서받을 자격 없어. 욕심 때문에 잘못했어. 너, 아버지, 민수한테 미안해. 민재는 복잡한 감정으로 본다. 지원, 너는 내 믿음. 아버지, 민수를 망가뜨렸어.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수 때문에 감옥은 안 보내. 민수에게 속죄해야 해. 내가 아니라. 지원은 눈물 흘리며 고개를 끄덕인다. 노력할게, 민재. 민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최영호가 서류를 들고 식당에 들어온다. 형, 변호사에게 들었어. 현우 공식 기소됐고 해외 계좌도 압수됐어. 형이 이겼어. 그는 지원을 보고 민재를 본다. 형, 괜찮아? 고마워, 영호. 민재가 낮게 말한다. 괜찮아. 근데 민수와 갈 길이 멀어. 오후, 민재와 민수는 공사 현장으로 돌아간다. 태식은 엔지니어들과 얘기하며 두 부자를 보며 눈이 빛난다. 민수, 학교 첫 돌을 놓고 싶니? 그는 작은 흙손을 준다. 민수는 오랜만에 미소 짓는다. 네, 외조부. 이 학교가 아이들이 행복한 곳이 되길 외조부 말씀처럼요. 그는 돌을 놓고 민재와 태식이 자랑스럽게 본다. 해질녘이 되자
인천 공사 현장이 붉게 물든다. 민재는 민수 어깨에 손을 얹는다. 아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와 외조부가 여기 있어. 같이 이겨낼 거야. 민수는 아빠 손을 잡는다. 알아요, 아빠. 아빠 자랑스러워요. 멀리서 태식은 미소 지으며 공사 현장과 두 부자를 본다. 깊은 상처를 겪었지만 치유의 여정이 시작됐다. 이 학교는 희망과 재생의 상징이다. 인천의 오후, 해질녘이 건설 현장을 붉게 물들인다. 태식 초등학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색색의 현수막에 인천 아이들의 미래라고 적혀 있다. 지역 주민, 교복 입은 아이들, 엔지니어들이 개교식에 모였다. 김민재는 간소한 정장을 입고 목자의 연단에 서고 민수와 한복을 입은 태식이 곁에 있다. 지원, 수진, 현우의 음모, 소송, 가족의 상처를 겪은 후 이 학교는 재생의 상징이다. 민재는 마이크를 잡고 놨지만 감정 어린 목소리로 말한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 학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장인 김태식 어르신의 꿈입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주고 싶다는 꿈이죠. 우리는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가족의 사랑과 공동체의 지지로 여기 함께 있습니다. 그는 민수를 보며 미소 짓는다. 제 아들 민수가 몇 마디 할 겁니다. 민수는 흰 셔츠를 입고 약간 떨며 올라선다. 저 여기 서서 자랑스러워요. 외조부는 교육이 인생을 바꾼다고 하셨어요. 이 학교가 친구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길 바랍니다. 외조부 꿈처럼요. 그는 태식을 보며 눈물이 고인다. 외조부, 아빠,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군중이 박수치고 태식은 눈물을 닦으며 자랑스럽게 웃는다. 민재는 민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마음이 따뜻해진다. 구석에서 이지원이 조용히 선다. 단순한 니트를 입고 후회 어린 눈빛이다. 개교식에 초대받았지만 가족 곁에 설 용기가 없다. 민수는 엄마를 보고 망설이다 내려가 다가간다. 엄마. 민수가 작지만 분명히 말한다. 아직 화났지만 평생 미워하고 싶진 않아요. 외조부가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어요. 저 노력해 볼게요. 그는 지원의 손을 살짝 잡는다. 지원은 민수를 끌어안으며 눈물이 흐른다. 민수야, 고마워. 엄마 노력할게. 약속해. 그녀는 멀리 민재를 보며 애원하는 눈빛이지만 민재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인다. 민재는 태식에게 다가가 테이프 커팅을 위해 일으킨다. 태식은 손을 잡으며 약하지만 단호히 말한다. 민재, 네가 내가 못한 꿈을 이뤘어. 지원을 믿은 내가 잘못했지만 너와 민수는 내게 최고의 선물이다. 고맙다, 아들. 민재는 태식을 안으며 목이 메인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우시게 하고 싶었어요. 이 학교는 아버지, 민수, 공동체의 것이에요. 최영호가 군중 속에서 손을 흔든다. 형, 해냈어. 이 학교는 인천을 바꿀 거야. 형이 자랑스러워. 그는 민재, 민수, 태식이 함께 웃는 사진을 준다. 테이프 커팅이 끝나고 지역 아이들이 풍선을 들고 환호한다. 한 여학생이 민수에게 학교 그림을 주며 말한다. 오빠, 새 학교 고마워요. 민수는 미소 지으며 그림을 태식에게 전하고 태식은 보물처럼 어루만진다. 해질녘이 되자 붉은 빛이 공사 현장과 군중을 비춘다. 민재는 민수 곁에 서서 어깨에 손을 얹는다. 아들, 인생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야. 앞으로 나아갈게. 약속해. 민수는 아빠 손을 잡는다. 알아요, 아빠. 외조부와 아빠가 행복하길 바래요. 멀리서 태식은 공사를 보며 미소 짓는다. 인천 아이들의 미래를 보는 눈빛이다. 지원은 태식 곁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닦는다. 용서의 여정은 길지만 이 학교는
상처 속에서 희망이 자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재는 가족을 보며 지원과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민수와 태식을 향한 사랑이 길자 비임을 안다. 우리 이야기는 한 가족에 관한 게 아니라 시련을 마주하고 용서하며 부서진 조각으로 다시 짓는 법에 관한 겁니다. 이 학교는 사랑과 선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을 줬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 공유로 희망과 가족의 메시지를 퍼뜨려 주세요. 함께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햇빛이 운동장을 비추고 아이들이 뛰놀며 웃음소리가 울린다. 민재, 민수, 지원, 태식은 완벽하진 않지만 온전한 가족으로 선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가족과 선의가 길잡이임을 안다.